예, 그동안은 제보자 A씨로 알려져 있었죠. 이름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조명현 씨, 지금 저와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어렵게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출연도 하시고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이렇게 직접 얼굴을 공개하시기로 결심한 동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나오기가 저는 일개 개인으로서 나오기가 굉장히 큰 결심이었고요. 예. 너무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 나가서 이재명 지사의 부정부패, 그다음에 공익신고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게 무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굳이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지금까지 제기한 내용도 이제 충분히 다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을 텐데 왜 얼굴을 공개하려고 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이면서 야당 당대표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제보를 했었을 때는 이게 사회적 시스템에 의해서 잘잘못이 밝혀지고 내용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그랬군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이름을 공개하게 되면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계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로부터 어떤 신변의 위협을 받을 가능성도 지금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을 감수하시고 지금 얼굴을 공개하신 거죠? 네, 그 모든 걸 제가 감수할 생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예. 뭐 처음부터 얘기를 조금 다시 풀어보면 이제 경기도청에 들어가셔서 이제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주로 이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개인적인 일들을 쭉 살폈었는데 어떻게 해서 경기도에 들어가시게 됐었어요? 처음에 배모 씨에게 연락이 왔고요. 제가 사모님 모시는 일이라고 해서 같이 일하자고 저에게 제안을 해서 제가 이력서를 보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시산하재단에서 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모 씨는 그전에 원래 김혜경 씨의 전담 비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들어가서 근데 일을 하시면서 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고 처음에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일하는 당시에는 그 일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인지 자체를 못했고요. 아, 당시에는요? 네네. 왜 그랬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도 김혜경 씨가 관용차를 타고 와서 의전을 받고 저희 뭐 회사 그 직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에게까지 의전을 받는 걸 보고 그거를 한 8년 이상 봤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는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러면 어느 정도 근무를 하셨고 또 언제부터 이게 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전 직장에서는 15년 정도를 근무를 했었고요. 경기도에 들어간 거는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잘못했다고 생각한 거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11월쯤에 이 방송이나 보도를 보고 나서 잘못된 걸 인지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일할 때는 모르셨다가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소지를 파악을 하신 건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일을 했던 분이고 이제 뭐 모셨던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어떤 결심하게 된 계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잘못된 거를 인지하고 나서는 그거를 제가 혼자 알고 있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개인적으로 이걸 꼭 밝혀야 되는 어떤 동기가 된 그 결심하게 된 뭐 사건이나 계기 이런 건 없었어요? 따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이걸 제보하기로 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나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대표하는 사람이 되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보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보하기 전에 혹시 이재명 대표 쪽에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거를 요청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고 그냥 바로 제보를 결심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이제 저희가 출연해 주시기로 결정한 뒤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오늘 출연하신다고 알렸고,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재명 대표 측에서 회유나 압박이 없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 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제보를 한 뒤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야, 이거 좀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의, 또 아니면 금전적인 어떤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대선 때 당시에 제보를 했을 때 배모 씨와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측근들한테 연락을 받았었고요. 그걸 다시 제가 제보를 한 이후에는 연락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자, 그러고 이제 국감에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사실은 국감에 이제 출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법카 제보자라는 거를, 공익신고자라는 거를 몰랐다면서요.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반대를 해서 출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국감장에 가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요. 한번 말씀을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국감장에서 나가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일들은 일단 이재명 지사의 개인적인 세금 횡령, 부정부패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알려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조금이나마 제 힘을 보태서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국감에 나가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조명현 씨의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내용들을 보면은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제 정부에서 공적인 용도로 쓰게 돼 있는 법인카드를, 그것도 이제 지자체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그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법인카드를 썼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밥을 먹거나 뭐 그 정도에서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는데, 지금 자세히 들어가 보면은 개인적인 생활용품이나 또 식사도 다 배달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직접 다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이 그 안에 녹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일하는 당시에는 사실 그게 잘못된 일, 뭐 잘한 일, 이게 업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잘 수행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됐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제 직속 상관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김혜경 씨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통로는 많이 없었습니까? 제가 김혜경 씨랑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이요? 네, 김혜경 씨가 제가 공관에서 김혜경 씨를 태우고 순회동 자택으로 데리고 갈 때 한 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얘기를 나눴어요? 다른 얘기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고요. 그다음에 제가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얘기는 비서일이 생각보다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네, 예. 그렇게 얘기하면서 잘 견뎌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또 지금 이제 김혜경 씨는 본인이 지시했다는 것보다는 이제 관리의 책임, 그러니까 배모 씨가 이런 일을 주도해서 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도 결국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 이게 바로 지저분한 일이었다, 이런 표현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런 해석들을 그 당시 언론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당시 이재명 지사가 이거를 몰랐을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로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금전적인 부분이 세금 쓰는 부분이 들어가는 건데도 그 당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직접 결제는 본인이 올리시진 않았고 배모 씨가 올렸습니까? 결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영수증만
특정한 인물에게 갖다 주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듣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뭐 부처에서 그걸 정리를 한 건가요? 네, 한 사람한테 갖다 줬습니다. 한 사람한테. 네. 그리고 본인 개인 카드를 쓰고 나중에 현금으로 입금받은 경우도 여러 번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었는데 그 경우에도 그 당사자가 현금으로 입금을 해준 건가요? 네, 다른 사람이고요. 그거는 제가 개인 카드로 쓰고 나서 영수증을 갖다 주면 제 개인 통장에 그 본인 명의로 해서 저한테 돈을 넣어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품을 사신 내역들 그런 것들은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 김아린 기자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줄 텐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26일 이제 행안위 국감이 열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종합감사가 열리는데 거기서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그때 뭐 여야 간의 얘기가 잘 된다면 출석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네, 당연히 응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추가로 더 지금까지 언론에 하신 말씀 말고 추가로 더 새로운 내용을 말씀하실 내용들은 이제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사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게 권익위를 통해서 검찰에 이첩된 상황이라서 예. 검찰에 가서 수사에 제가 적극 협조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을 제가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김아림 기자가 준비한 브리핑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그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죠. 김아림 기자, 지금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이게 많이 보도가 됐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뭘로 어떤 식으로 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히 짚어주시죠. 네, 이번 의혹은 지금 나오신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2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 씨의 심부름으로 소고기, 초밥, 샌드위치 이런 음식들을 이재명 대표 집으로 배달했다면서 관련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폭로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건건히 정리하자면 이렇게 너무 많기 때문에 혐의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8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 씨의 1심 재판 혐의를 통해 보면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배임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은 대선을 앞두고 이제 접대를 했다는 부분, 그 부분이 배모 씨에게 카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배모 씨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 그런 상황이죠. 네, 대선을 앞둔 2021년 8월 김혜경 씨가 주재한 오찬 모임에서요. 참가자 6명의 식사비 10만 4천 원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는 내용인데요. 법원은 기부행위 금지,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민주당이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던 상황에서 같은 당 의원 배우자들도 이렇게 3명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 약을 대리 처방받았던 것,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끝에 보이시는 이 사진이 바로 약을 배달한 당시의 사진인데요. 예, 그러니까 옷에 걸려있는 저 까만 봉투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게 집 앞에 걸어놓은 사진인데 2018년에서 21년 3년간 수행비서 배 씨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 결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약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배 씨는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본인이 복용한 약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법원은 시험관 아기를 그때 시도하던 때이기 때문에 배 씨가 복용했을 가능성은 적다면서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청 카드를 사적으로 쓴 배임 혐의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2천만 원 상당이다. 자, 그러면 김혜경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공소시효가 짧은 수행비서 배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1심 판결만 나온 상태인데 배 씨가 항소하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중단됐고요. 본질인 김혜경 씨에 대한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아직 수사 중입니다. 김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는지도 몰랐고 그 비용을 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되는지 몰랐다 그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핵심은 이재명 대표가 이런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제 검찰의 수사도 앞두고 있는 그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만 해도요. 경찰은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없다면서 불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저희가 직접 보여드린 샴푸 기억나시죠? 지난 8월 조명현 씨가 국민권익위의 청담동까지 이 대표가 쓰는 샴푸를 사러 갔다 오고 평일뿐 아니라 휴일에도 도지사 관사로 음식을 배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고 고발하면서요.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수원지검이 관련 수사를 할 예정이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김아린 기자.
정리 잘 했습니다. 잘 들었어요. 조명현 씨,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샴푸 얘기, 그리고 이제 샌드위치 얘기 이런 것들이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주장과 연결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샴푸를 사러 갈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그 미용실 원장을 불러서 직접 출장해서 머리를 하는 경우에 다 둘이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고요. 어디로 불러서 했습니까? 경기도로 불러서 했습니다. 예. 보통 관사나 그쪽에서 그 진행을 했었고요. 둘이 있을 때 그 미용실 원장이 이재명 지사한테 샴푸를 직접 권했고요. 그거를 이재명 지사가 수행팀한테 전달을 하고 그게 다시 저희한테 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샴푸가 그게 어떤 용도로 쓰는 탈모 방지용 샴푸로 알려져 있던데요. 네, 당시는 제가 그게 어떤 샴푸인지 모르고 이재명 지사가 필요하다고 그거를 집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구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구해 온 겁니다. 예, 그 샌드위치도 뭐 매일 아침에 사다 갖다 놨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근데 샌드위치가 이재명 대표가 당뇨를 앓고 있어서 그 특정한 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샌드위치만 먹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 샌드위치를 사는 가게가 제법 멀었다면서요. 샌드위치 가게 사는 거는 한 10분 정도 차를 이용해서 가야 됐고요.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이재명 지사가 그 안에 내용물이나 아니면 빵에 그 푸석푸석해지거나 아니면 눅눅해진 정도까지 체크를 해서 저희가 그것까지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먹다가 좀 눅눅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네, 그게 문제가 돼서 그날은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크게 받아들였고요. 그거를 보통 출장을 가게 되면 서울까지 가는 경우는 저희가 그 샌드위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방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는 이 샌드위치를 여기서 저희가 공수하게 되면 빵이 눅눅해져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지방에서 현장에서 다른 샌드위치로 대체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예민하게 여러 가지 그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썼던 정황들이 있던데 또 냉장고에 왜 그 샐러드 같은 거 위치 같은 것도 이 배모 씨가 직접 다 지정해주고 이게 이렇게 있으면은 어제 거하고 비슷한 위치 아니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부분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샌드위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정말 365일 갖다 놨고요. 예. 요거는 제가 위치를 매번 바꿨습니다. 저기 보면은 샌드위치랑 닭가슴살 샐러드 위치가 있는데 매번 위치를 서로 바꿔줬어요. 이거는 배모 씨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걸 확인해야 하고 확인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늘 그거에 맞춰서 정리를 잘 해놔야 됐고 이거를 배모 씨에게 제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 아니 뭐 어떤 고위 공직자가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을 본인 일에 활용하는지 그 전례가 없는 얘기고 사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도 이런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이 군대에서 뭐 당번병들이 하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신 걸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상급자였던 배모 씨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김아림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그러니까 밥을 사는 과정에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기부 행위로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죄를 선고받은 건데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뭐 기소 내용이나 이런 기소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질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수사가 제대로 되는 거냐 이런 생각하시는 국민들도 참 많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 수사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서 결과를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시청자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시청자 질문이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씩 저희가 의미 있는 것들 중간중간에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유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물품을 무슨 돈으로 구입하는지 배 씨에게 물어본 적은 없나요? 제보자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눈 거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나눈 대화가 전부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지금 시청자분의 질문은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의 얘기 설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돈으로 지금 사고 있었던 건지를 실시간으로 김혜경 씨도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궁금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당연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건데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제가 근무하던 이전 근무자도 똑같이 해왔었기 때문에 이거는 관례상으로 계속 이루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례상으로? 네. 예. 이 조명은 씨가 공익 제보를 결심한 배경엔 상급자였던 배 씨의 평소 언행과 태도
이것도 역할을 했다고 과거에 언급한 바가 있죠. 이 얘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가 나 이해가 안 되네. 딱 하나잖아. 지사님 앞에 나대고 싶은 거 하나잖아. 우리 차를 안 보이는 데로 꺼내줘야지. 사모님이 돈을 얼마나 자기를 무시한다 생각하겠어. 의전에 의가 안 돼 있어. 하나를 시키면 그 통을 네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옷도 셔츠 2개 그럼 타이까지 내가 다 집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목소리가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평소에도 저렇게 배 씨가 좀 짜증을 내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경기도청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입사하고 난 이후 바로 이런 말투나 이런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배 씨가 이렇게 예민하게 행동했던 이유는 이재명 대표 부부를 잘 모시기 위해서 아랫사람을 조금 강하게 푸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저한테 배모 씨가 했던 얘기는 이 모든 게 다 비서 트레이닝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비서 트레이닝이다. 네. 배 씨와 김혜경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엿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까? 평소에 말이나 이런 것도 많이 했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일례가 있는데요. 배모 씨가 저한테 업무적으로 질타를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인데 그 김혜경 씨를 진상으로 표현을 했어요. 진상이요? 예. 예. 나도 진상한테 이런 얘기 뭐 저런 얘기 안 듣는 줄 알아? 이거는 나도 그렇게 했는데 너도 당연히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 지금 이제 전화 녹취가 전화로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녹음을 다 해놓으신 이유가 있었습니까? 네, 사실은 이 자체가 배모 씨가 갑질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거를 제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 다른 데다가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이거 갖고 이런 일이 있으니 이런 상황이 있으니 이거를 하지 말아라라고 제지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랬군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게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게 이제 초밥 얘기가 많이 등장하면서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화를 많이 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초밥 10인분을 배달을 해놨는데 배모 씨도 그런 얘기를 녹취해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걸 누가 다 먹는지 우리도 모르겠어. 이걸 다 어떻게 다 먹지? 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들을 두 분이 주고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당시에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단순하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양 자체가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증을 가졌고요. 배모 씨도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제 전임자도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품고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식사량이 좀 많다 정도까지만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식사량이 좀 많다. 네네. 누가 더 있을 거다라는 취지의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시고요. 가족들이 그걸 좀 양이 많은 줄 알고 저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먹는다. 네네네. 단순히 그렇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걸로 지금 돼 있고 대선 전에 이제 간접적인 언급들은 몇 번 한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 기자회견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아직까지도 그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결제 라인에 다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다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하는 생각도 많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이재명 지사는 세심하고 정말 꼼꼼한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몰랐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 책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혜경 씨가 사과했던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고 그리고 과잉 의전 논란 이 두 가지가 불거졌었죠. 당시에 카메라 앞에 섰었는데 당시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특히 제보자 당사자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보자로 알려진 그 비서실 직원분과 또 배우자께서 직접 A씨는 제가
교회 처음 왔을 때 배모 씨가 소개시켜줘서 첫날 인사하고 마주친 게 답니다. 그 후에는 소통을 하거나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기자회견을 아마 직접 보셨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 당시에 사과를 한다고 나와서 저도 주의 깊게 지켜봤는데 누구를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건지 누구한테 사과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걸 사과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보자에 대한 사과도 저 안에 들어있기는 했었습니다. 조명현 씨에 대한 사과가. 네. 근데 구체성이 없었다 사과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 사과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예. 그 폭로를 한 이후에 저 배모 씨로부터도 연락이 온 건 없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선 당시에 초반에 제가 제보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전화도 오고 문자도 받았었습니다. 아, 문자도. 네. 어떤 내용이었어요? 뭐 만나자는 얘기하고 사과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 사과한다는 얘기도 네.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 제가 답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예. 거 갖고 사고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일단 만나자는 이야기가 줄을 잃었으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 이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제 경찰이 처음에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이제 이 대표가 알고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이제 조명현 씨가 계속 했고 그 뒤에 이제 권익위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지금 이첩을 한 상태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부분을 수사해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다는 부분,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려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샌드위치를 예를 들어도 1년 365일 본인이 먹었던 거거든요. 아, 근데 매일 아침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네, 매일 먹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는 세팅을 해야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 샌드위치를 본인이 먹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안에 야채 양이나 이런 것까지 본인이 다 조절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먹으면서도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본인 통장에서 이 금액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단 한 번도 확인했다는 게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금액 자체가 한 달에 약 100여만 원이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액이 그 법인카드 이걸로 인해서 결제가 되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걸 조직적으로 다 결제를 해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모르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거를 수행했을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왜 현금으로 저 본인 카드를 먼저 쓰시고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현금이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는 좀 추측 단계로 아시는 거지 명확하게 그게 어떤 성격의 돈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건 아니죠. 배모 씨가 저한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얘기를 한 적이 네네. 있습니까? 어떤 네. 성격이었다고 하던가요? 비서실에서 그 출장 경비를 모아가지고 공금으로 모아서 활용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아, 그럼 공금으로 갖고 있는 돈 중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생활용품 같은 것들을 그때 산 거였죠. 네, 그것들을 샀습니다. 생활용품 중에 그때 뭐 건전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고가의 샴푸, 그 다음에 그 로션, 백화점에서 주로 구입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을 법인카드로 살 수 없는 것들만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예. 일하시면서 이런 감정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이걸 내가 진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고 법인카드를 결제한 걸 또 다시 개인카드로 다시 돌려막고 막 이런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상당히 그 누가 생각해도 정말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매 순간이 그랬지만 매 순간이. 네, 지금 와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자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저는 업무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만 저는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사진을 직접 다 찍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보를 위해서 찍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김혜경 씨 그 수행했던 배모 씨 그분한테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사진을 다 찍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사진 좀 올려주세요. 예, 저 사진이 어떤 거죠? 저 사진은 당뇨약이었군요. 저 이재명 대표 당뇨약이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직접 가서 수령을 해온 건가요? 저희 약 같은 경우는 보통 이재명 그 당시 지사가 당뇨를 앓고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진료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약이 중간에 비게 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이 약을 비서실에 있는 비서한테 얘기를 해서 그다음에 처방전이 PDF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에. 예. 그걸 제가 받아서 경기도청 내에 있는 의무대 가서 거기 의사한테 똑같이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다시 비서실에 처방전을 가져다 주면 약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저렇게 주고 저걸 다시 제가 소분하는 과정을 예. 겪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 다른 사진은 저 샌드위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비타민 같은 것도 파는 게 있고. 이게 조금 전에 이제 봤던 위치를 바꿔라 이렇게 배모 씨가 지시한 그 사진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자, 다른 사진도 하나 볼까요? 예. 요건 바나나인데 색깔이 좀 바뀌어서 바나나 저걸 그대로 줘도 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거는 경기도청 공간에 있는 이재명 지사 그 공간에 있는 테이블이고요. 그거를 항상 저희가 바나나를 가져다 놓는데 갈변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보기 좋지 않아 하니까 저희가 그걸 미리미리 교체를 해놨었습니다. 예. 자, 이게 다음 사진은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예. 자, 제수용품 사진. 요거는 이제 그동안 알려졌던 제수용품까지 직접 챙겨서 사비로 챙겨줬다 이런 거죠. 네, 제수용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모 씨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수용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질문을 했을 때 배모 씨가 얘기를 저희가 항상 가는 과일집이 있어요. 과일집 가면은 그거를 제수용품을 얘기를 하면 알아서 챙겨줄 거다라고 해서 거기서 전부 다 받은 겁니다. 거기서 예. 단 한 가지 저 술 같은 경우만 술은 그 직접 제가 따로 개인 카드로 사서 다시 비서실에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자, 시청자 질문 하나 또 들어왔는데 한번 볼까요? 예. 조명현 씨 개인 카드로 선결제하면 나중에 현금으로 입금 받았는데 그 돈은 어디서 생긴 건가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돈이 이제 공금으로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지금 지급을 해줬다 이런 네, 거죠. 배모 씨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배모 씨한테 들은 얘기. 네.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구체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 또 있어요. 이 도청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결제는 도지사까지 안 올라가나요? 하는 조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네, 그 결제를 하면 각 과에서 그거를 정리한다고 제가 나중에 퇴직하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한 사람한테 영수증을 갖다 주는 역할까지만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 과에서 내용을 써서 한다는 거는 제가 퇴직하고 나서 언론 매체를 통해 들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그 모든 거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결재권자인 도지사가 묵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묵인 없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거는 직접 일을 하면서 이제 체험을 했던 건데.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이제 청렴한 정치인이다 이런 슬로건을 자주 내걸었던 바가 있습니다. 이 대표의 관련 발언들 저희가 묶어봤습니다. 비효율적 요소, 낭비적 요소, 부정부패 이런 것만 없으면 정말로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넘어간다. 공직자가 된 후에는 저와 가족을 보호하고 주변 사람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패가 바로 청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청렴하려고 정말로 노력했고 청렴하고 정말 먼지 털듯이 털어도 없지 않습니까? 저 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말씀하신 거에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청렴하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제시하는 것만큼 똑같이 아닌 거를 증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들을 사진이나 녹취 파일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반박하기도 사실 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것 외에는 반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조명현 씨께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언급을 하셨고 책에 썼던 말들 이런 것까지 다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잠시 같이 한번 보시면 그래픽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 불공정한 사회 구조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울분을 참아가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는 수많은 서민들의 얼굴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얼굴을 본다. 예, 또 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관례와 관행을 끊고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 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하는 것이 정치인의 일이다.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대선 출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저 말들에 대해서도 같은 느낌이시겠어요. 네, 저렇게 말씀하신 것만큼 똑같이 실천을 하시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재명 대표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수사도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된다고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고, 저는 이제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검찰도 상당히 이제 속도를 내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만큼 꼭 그 말을 지키실 수 있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을 꼭 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거에 대한 죄가를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얘기,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자괴감들, 이런 것들까지 잘 우리 사회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조명현 씨의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